이번 전에는 집합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집합이 있다 그러면은 자, 집합에 집합이 있다 그러면은 그게 뭐 그것이 앞에서 뭐 집합의 일단 뜻 집합이 뭐냐 원소가 뭐냐 원소 또 원소가 어떤 집합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여기 들어가냐 저기 들어가냐 집합을 합집합 뭐냐 교집합이 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집합의 연산에서 얘기했습니다. 교집합이 어떻고 합집합이 어떻고 그럼 원소는 어떤 게 되냐 전체 집합이 어떻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뭐 연산은 법칙이 어떠냐 뭐 연산은 어떤 걸 먼저 하는 것이 차이가 있느냐 얘기를 했었고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유한집합과 무한집합 이런 걸 얘기를 했었는데 유한집합은 집합 안에 원소를 쭉 쓸 수 있을 거 쓸 수 있도록 유한한 거 그런 걸 보고 유한집합 이렇게 얘기를 한다 했었고 그러면 무한집합 뭐냐 다 쓸 수 없는 거 0과 1 사이의 분수들의 모임 이러면 2분의 1, 3분의 1, 3분의 4분의 1 쓰려면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다 쓸 수가 없는 공을 보고 무한집합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서. 자 그럼 유한집합에서는 그럼 개수를 셀 수가 있겠죠. 원소 개수가 몇 개냐 그러한 뭐 예를 들어 뭐 5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이다 그러면 1, 2, 3, 4 그게 지금 5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이 될 건데 그럼 원소의 개수가 그럼 1, 2, 3, 4 4개겠죠 1, 2, 3, 4 그렇게 4개가 되더라 그런 걸 그걸 그러면 이제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 그럼 집합을 하나 주고 그게 유한하다 하면은 그 유한하면 셀 수가 있으니까 그 집합의 개수가 어떻게 될까 요 원소 개수를 뭐 집합 표시에다가 앞에 n을 붙여서 쓰자 n 괄호 열고 집합 기호하면은 그 집합의 어떤 원소 개수가 된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뭐 전체 집합이 있고 거기서 그 중에 몇 개의 원소를 뽑아서 어떤 집합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있을 것이고 또 전체 집합에 또 원소의 개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집합에 속하지 않는 뭐 것의 개수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집합 두 개가 있을 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 각각 더한 거냐 뭐 같이 겹치는 것도 있을 테니까 빼줘야 될 것도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집합 두 개가 있으면 합집합을 표시를 하고 거기서 집합 두 개가 있을 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각각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뭐 겹치는 거 빼준다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한집합에서는 그냥 무한하기 때문에 계속 쓸도록 많구나 그렇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유한집합은 원소 개수를 얘기할 수가 있겠구나 그럼 집합 예를 들어 뭐 집합 유한집합 하나 주고 뭐 조건 제시법으로 뭐 7보다 작은 자연수 그럼 쓸 수 있겠죠 1, 2, 3, 4, 5, 6 그 다음에 그럼 1, 2, 3, 4, 5, 6 가지고 개수가는 몇 개냐 6개 쓸 수 있겠죠 그럼 뭐 다른 집합 5보다 작은 자연수 1, 2, 3, 4 주고 1, 2, 3, 4가 있는 어떤 집합 원소 개수 4개겠죠 그럼 그 두 개 집합의 합집합은 1, 2, 3, 4, 5, 6이겠죠 6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유한집합을 쭉 나열해서 쓸 줄도 알고 그리고 그 개수도 이렇게 쓴 거를 세서 구할 줄도 알고 그럼 유한집합 두 개가 있을 때 그 합집합의 원소 개수도 쓸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유한집합의 원소 개수다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2단원이 나오는 것이 명제와 조건입니다. 명제와 조건 명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이면 뭐이다 그래서 뭐이면 뭐이다 이것이면 저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명제라고 하는 거는 옳다 그르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걸 보고 명제라고 합니다. 명제 옳다 그르다 얘기할 수 있는 거 옳다 그르다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판단 기준이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숫자 두 개를 놓고 뭐가 더 크냐, 그거는 그냥 수직선에 올려서 표시를 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러니 뭐 우리가 앞에서 중학생 때까지 우리가 배웠던 수학에 나오는 내용, 1차 방정식, 연립 방정식, 2차 방정식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보면은 문제가 있으면 해답이 있습니다. 중학교 문제집 보면 해답이 있죠. 뭐를 구하시오 몇 번, 뭐를 구하시오 몇 번. 그렇게 뭐 어떤 거의 정답은 몇 번이다, 그렇게 딱 이거 정답이구나 아니구나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걸 보고 명제라고 합니다. 명제. 그러니 그럼 뭐 예를 들어 뭐 중학교 2학년 때 교과서에 있던 뭐 몇 페이지 몇 번 문제 정답이 4번이더라. 그럼 뭐 몇 페이지 정답은 4번이다. 그럼 그거는 명제이죠. 맞는 명제. 정답이 4번인데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거짓인 명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수학, 이게 중학교 수학 이후에 지금 고등학교 걸 배우는 거기 때문에 중학교 수학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중학교 수학에서 옳다 그르다 기준이 있었죠. 그 기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2차 방정식의 근이 두 개더라. 근데 2차 방정식 근은 세 개이다 이러면 3개일 수가 없죠. 그럼 이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 판단 기준을 중학교 때 우리 수학 공부했던 그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그걸 가지고 이다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문장이 기니까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거를 뭐 쭉쭉 쓰면 길겠죠. 문장이 기니까 우리가 어떻게 쓴다? 뭐 어떤 알파벳으로 이 문장을 P라고 하자, 두 번째 문장은 Q라고 하자,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문장마다 우리가 숫자마다 미지수 XYZ를 썼듯이 문장마다는 PQR 이런 식으로 기호를 쓴다. 그럼 자, 우리가 어떤 문장이 있다. 그럼 P이다. 문장인데 요거다. 그러면 요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중학교 2학년 때 교과서 몇 페이지에 나오는 문제 정답이 5번이더라. 그럼 문제 정답은 5번이다. 그럼 맞는 거고 4번이다. 이래 써놓으면 틀린 거고, 그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떤 문장이 있으면 이다 아니다 둘 다 할 수가 있으니까 뭐뭐이더라 뭐뭐가 아니더라. 그럼 이다라는 문장이 있으면 뭐뭐가 아니더라 라는 반대 문장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보고 문장의 부정이다. 그래서 앞에다가 물결 표시를 해서 물결 P 이렇게 씁니다. 자, 이렇게 쓰자. 그러면 뭐뭐이다를 부정해서 뭐뭐가 아니다 됐으니까, 그 뭐뭐가 아니다를 부정하면 뭐뭐가 아니지 않고 맞으니까 뭐뭐이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다? 부정을 두 번 하니까 뭐다? 그냥 원래 게 되더라. 그래서 마치 우리가 숫자에다가 음수를 붙이고 그 앞에 또 음수를 붙였더니 원래 숫자더라 이렇게 됐을 때처럼 문장에도 앞에 이거 두 개 붙이니까 그거더라,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진리집합이야. 진리집합. 집합이면 집합이고 진리면 진리인데, 진리집합은 뭐냐? 그럼 진리라는 게 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집합이다라는 걸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뭐 어떤 조건 제시법, 원소 나열법 이런 식으로 어떤 숫자를 포함한 어떤 뭐 주머니 바구니를 우리가 표현하자. 그러면 그게 집합입니다. 그거는 뭐 개수 셀 수 있으면 유한하고 뭐 셀 수 없이 많으면 무한한데, 그럼 셀 수 있으면 쭉 쓸 수 있겠죠. 쭉 써서 개수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걸 보고 집합이다 앞에서 얘기를 했고, 그럼 진리라는 게 뭐냐?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옳다 그르다 얘기할 수 있는 걸 보고 진리라고 합니다. 옳다 그르다. 그러면 명제는 지금 뭐 옳다 그르다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럼 그러니 옳은 소리를 보고 진리를 합니다. 옳은 소리, 옳은 얘기. 그럼 명제 중에 옳은 명제는 뭘까요? 진리겠죠. 옳은 명제는 진리겠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뭐
2 더하기 3은 5다. 그러면 2 더하기 3은 5니까 진리죠. 이거는 명제를 갖다 문장 P라고 한 다음에 문장을 이름을 P라고 하고 내용을 2 더하기 3은 5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뭡니까? 2 더하기 3은 5다 하는 문장은 진리가 되죠. 맞는 문장이죠. 반대로 여기서 부정을 해서 2 더하기 3은 5가 아니다. 5 맞는데 아니라 그랬으니까 진리가 아니죠. 예. 그렇게 진리라는 거는 맞는 얘기. 중학교 수학 문제집 푼 걸로 생각하면은 중학교 문제 푼 거 중에서 맞았는 문제 그게 진리다. 맞았는 문제. 중학교 문제집을 쫙 풀어서 동그라미 치고 틀린 건 X표 쳤을 때 동그라미 맞았는 게 진리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리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어떤 문장이 있다고 합시다. 문장이 그냥 문장 하나만 딸랑 있는 게 아니고 문장 안에 미지수가 있으면 미지수 x 더하기 2는 5다 이런 문장이 있으면 x 더하기 2는 5다. 그럼 옳다 그러다 판별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미지수가 있으니까 미지수에다 어떤 숫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럼 그 문장 미지수가 포함된 문장을 옳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미지수를 모아놓은 것이 뭐다? 진리집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 앞에 중학교 때 이런 거 했을 겁니다. 방정식을 써놓고 다음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맞는 것은 하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것 뭐다? 그게 방정식이 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요 진리라는 문장 미지수가 들어간 문장이 있을 때 요 문장을 맞도록 하는 그러한 미지수 그러한 어떤 숫자 집합으로 치면 집합 안에 있는 원소 그러한 원소를 모아놓은 것을 보고 우리가 진리 집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 중학교 때 부등식 중학교 수학 교과 과정에 부등식이 나오죠. 예를 들어 이차함수다. 이차함수 위에 있는 점이 아닌 것은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이차함수 식을 써놓고 다음 중 이 이차함수 위에 있는 점이 아닌 것은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그럼 점이면은 맞는 거고 점이 아니면은 아닌 거고 그러면 그럼 우리가 어떤 점은 2차 함수 위에 있는 점이다라는 문장을 생각한다면은 점에 따라서 그게 위에 있냐 없냐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2차 함수 위에 있는 점에 대해서는 그게 위에 있도록 하는 점 그런 거는 만약에 2차 함수 위에 어떤 점이 있다라는 문장이 있으면 그 위에 있도록 하는 점은 우리가 그 문장에 대한 진리 집합에 어떤 들어가 있는 원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진리 집합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명제라고 했는데 일단 문장을 딸랑 써놓으면 옳다 그러다. 중학교 때 이렇게 수학 문제집 풀면은 다음 중 정답을 골라라. 이래서 이제 골랐을 때 옳다 그러다 확실하게 할 수 있겠죠. 답지 보면 답지 보고 매길 수 있겠죠. 옳다 그러다. 그런 옳다 그러다 기준으로 옳다 그러다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 이제 앞에서 진리 집합에서 얘기를 했고 그러면 문장이 두 개가 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문장이 두 개가 있다.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런 문장을 생각해보면 문장 중에 뭐뭐이다만 있는 게 아니라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런 문장도 있을 수 있겠죠. 그냥 우리가 내용을 보고 그렇네 아니네 얘기할 수 있는 문장이 있고 다음 방정식의 해는 뭐뭐더라 그러면 해를 넣어보니까 방정식이 되네 그럼 해겠지 이렇게 그냥 뭐뭐이다라는 문장에 대해서 맞다 아니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뭐뭐이면 뭐뭐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뭐이다라는 것도 하나의 문장이고 그러니까 뭐뭐이면에서 앞에 있는 얘기도 문장이고 뭐뭐이다의 뒤에 있는 얘기도 문장인데 그러면
뭐 두 개 각각 문장이긴 한데 뭐 이거이면 저거이냐, 어? 소위 말하는 뭐 이거이면은 저거 해야 될 뭐 이거이면 저거가 되느냐 그런 걸 물을 수가 있죠. 앞에 뭐가 되느냐 또 뒤에 게 뭐가 되느냐 그렇게 물을 수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 예, 어떤 수가 3보다 크다 그러면 3보다 큰 숫자에 대해서는 4는 3보다 크고 5도 3보다 크고 6도 3보다 크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3보다 큰 수는 2보다 크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3보다 크면 무조건 2보다 커야 되죠. 그러니까 맞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럼 3보다 큰 숫자들이 있고 2보다 큰 숫자들이 있는데 3보다 큰 숫자들은 전부 다 2보다 크죠. 그러니까 이건 3보다 크면 어떤 숫자가 2보다 반드시 크더라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고 우리가 P이면 Q이다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3보다 큰 숫자는 반드시 2보다 그럼 3보다 큰 숫자 다 모아놓은 게 있고 2보다 큰 숫자를 다 모아놓은 게 있을 때 우리가 3보다 큰 숫자를 모아놓은 것들 다 보니까 2보다는 다 크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3보다 크면 당연히 2보다 크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3보다 큰 숫자를 다 모아놓고 보니까 그게 전부 다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니 2보다도 다 크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3보다 큰 숫자 다 모아놓고 2보다 큰 숫자 다 모아놨더니 3보다 큰 숫자 모임이 어떻게 돼요? 2보다 큰 숫자 모임 안에 들어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문장이니까 P이다 Q이다 이러면 P인 거 P가 되는 숫자 다 모아놓고 Q가 되는 숫자 다 모아놨더니 P면 Q도 되려면 P가 되는 숫자 다 보니까 Q도 되더라. 그러면 집합으로 치면은 문장이 두 개 있어요. P라는 문장의 진리집합 P가 되게끔 하는 그러한 숫자들을 모아놓은 집합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Q가 되게끔 하는 어떠한 그 집합을 어떤 숫자를 모아놓은 어떤 집합이 있을 거고 그러면은 그 앞에 집합이 뒤에 집합이 모두 들어가더라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포함 관계가 있는 거죠. 앞에 문장이 맞도록 하는 그러한 어떤 그런 숫자들이 전부 다 뒤에 문장이 맞도록 하는 그러한 어떤 집합 안에 다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리 집합 P이면 Q이다가 되려면 우리가 P이면 Q이다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P인 진리 집합 그러니까 P이면 Q이다라는 게 있으면 P가 되는 집합 그런 것이 있고 Q가 되는 집합이 있고 그러면 P의 그런데 P 안에 들어있는 어떤 그 원소 P라는 어떤 문장으로 인해서 생긴 진리 집합이 있고 Q라는 문장으로 인해서 생긴 진리 집합인데 P면 Q라면은 우리가 P로 인한 진리 집합 P가 있고 Q로 인한 진리 집합 Q가 있으면 P가 Q에 포함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이 앞에 있는 문장을 되도록 하는 숫자는 당연히 뒤에 거도 되도록 하게끔 하는 그런 게 돼야 된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명제에다가 우리가 뭐뭐이면 뭐뭐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진리집합으로 표현을 해본 겁니다. 진리집합으로 그러면 진리집합 두 개가 포함 관계가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지금 한 것이 그러면 일단 앞에 유한집합 원석에서 얘기를 했고 명제라는 걸 얘기했으면 명제라는 문장인데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면은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 우리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죠. 그러면
우리 아는 수학 뭐가 있습니까? 중학교 수학이죠. 중학교 수학 중에 우리 풀어서 뒤에 답지 보고 매기죠. 그러면은 문제 풀어놓고 답 있고 그러면 고게 맞는 겁니다. 그거 기준입니다. 중학교 수학 뭐 풀어서 뭐의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딱 구했더니 답지 보고 매겼더니 OX 그럼 맞으면 참이고 아니면 거짓입니다. 그런 걸 보고 명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몇 번 문제 정답은 몇 번이더라? 맞으면 참 아니면 거짓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명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그 명제를 가지고 그럼 거꾸로 이다가 아니라 뭐뭐가 아니다가 있을 수 있겠고 그걸 표현하는 방법을 얘기를 했고 그럼 뭐뭐가 아니다에 대해서 뭐뭐가 아니다가 그러니까 뭐뭐가 아닌 게 뭐뭐가 아니다의 반대말은 또 뭐뭐가 아닌 거를 반대했으니까 맞다죠. 그러니까 뭐뭐이다. 그러니까 두 번 아니다고 하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뭐이다에 뭐뭐가 아니다. 그러면 뭐뭐가 아닌 것의 반대말은 맞다. 이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숫자로 치면 음수 붙였다가 또 앞에 음수 붙이면 양수죠. 수직선에서 거꾸로 한번 왔다 갔다 하면은 다시 양수가 됩니다. 그런 걸 보고 지금 우리가 부정을 2번 했다. 부정 2번 한 건 얘기를 했고 다음에 문장으로 얘기하던 거를 진리 집합으로 얘기하자. 이거 어떤 문장이 맞도록 되는 숫자 다 모아놔라.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숫자는 그 문장을 맞도록 하는 거고 그 안에 들어있지 않은 숫자는 그 문장을 맞지 않는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숫자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런 게 있을 때 우리가 그러면 뭐뭐이다로 생기는 어떤 집합이 있고 뭐뭐이다로 생기는 집합이 있고 그 두 개의 집합을 지금 비교를 하면은 그러면 뭐뭐이면 뭐뭐이다가 되려면 앞에 거 되면 무조건 뒤에 게 돼야 되니까 앞에 거 되는 거 모아놓은 집합들 안에 들어있는 건 전부 다 뒤에 거가 되도록 하는 뒤에 거가 돼야 되니까 뒤에 거 되도록 하는 집합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 말즉슨 뭡니까? 앞에 앞에 첫 번째 문장을 참이 되게끔 하는 그걸 보고 이제 첫 번째 문장의 진리집합이다 하면은 뒤에 문장의 진리집합은 첫 번째 문장의 진리집합을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 지금 명제에 대해서 얘기했고 진리집합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명제랑 진리집합 명제를 참으로 만드는 거 숫자를 모아놓은 게 진리집합이니까 숫자에 대해서 명제 참 거짓이 있으니 우리가 그러니 그 어떤 그러면 이제 그럼 앞에 뭐뭐이면 뭐뭐이다 있을 때 명제 그쵸? 그러니까 명제가 있으면 우리가 그거에 대한 진리집합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요 문장을 맞도록 하는 어떤 숫자들의 모임은 무엇인가 그러면 문장 간에 뭐뭐이면 뭐뭐일까 그러면 요걸 맞도록 하는 숫자는 다 딴 것도 그 뒤에 것 딴 것도 만족할까 그렇게 어떤 그 명제를 진리집합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뒤에 명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명제와 조건.